우리는 미국을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미국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은 보수적인 구석이 꽤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뿌리가 청교도 정신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인데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은 매우 보수성이 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수적이었던 미국의 성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오픈시킨 남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성관념을 바꿔놓은 시대의 혁명가 휴 해프너 이야기입니다. 휴 해프너는 1926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회계사였고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해프너는 자신의 유년 시절을 억압으로 가득했었다고 표현했는데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매우 보수적이었던 그의 부모는 엄격한 규칙 속에서 자녀들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이런 집안 분위기 탓에 그는 유년 시절에 온순하고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는 152라는 높은 IQ를 가지고도 공부나 학교 생활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휴 해프너는 친구 집에서 우연히 남성 잡지 에스콰이어를 읽게 되는데 이때 그는 잡지라는 매체에 푹 빠지며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직접 학교 신문을 창간하고 신문 활동을 위해 외부와 교류를 많이 하면서 수줍음이 많던 아이는 인싸로 체질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이 그에게 저널리즘을 알아가는 시기였다면 대학은 성문화를 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해프너는 대학 때 성인 잡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외설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사고가 더욱 확장되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그의 꿈의 직장 에스콰이어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곳은 그가 생각하는 네버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데다 급여도 높지 않아 실망한 그는 2년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자신의 잡지를 창간하고자 결심합니다. 1953년 12월 그는 자신의 돈 600달러와 지인과 은행을 통해 빌린 8,000달러를 모아 플레이보이를 창간하게 됩니다. 투자자 중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 누구보다 보수적이었던 그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50년대 중반에 평균 연봉이 약 4,000달러였으니 일반인 2년 연봉을 자본금으로 시작한 건데요. 그렇게 큰 자본금이 아니어서였을까요? 플레이보이의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많은 미국의 위대한 기업의 시작처럼 플레이보이도 휴 해프너의 집의 차고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심지어 잡지의 원래 이름은 총각 파티를 뜻하는 스태그 파티였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이름은 상표권을 등록하지 못해 플랜 B였던 플레이보이가 잡지의 이름이 되었다고 하네요. 왠지 잡지 이름이 총각 파티였다면 지금처럼 흥한 브랜드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뿐인가요? 어쨌건 휴 해프너는 플레이보이가 성공하려면 창간 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끌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 투자금의 거의 전부를 단 한 장의 사진을 구입하는 데 쓰게 됩니다. 바로 마릴린 먼로가 헐리우드에 데뷔하기 전에 찍은 누드 사진인데요. 해프너는 큰 금액을 고만고만한 누드 사진 여러 장을 선택하기보다 마릴린 먼로의 사진 단 한 장에 베팅했고 이는 적중했습니다. 이런 휴 해프너의 선택은 5만 부 이상의 발행물을 전부 매진시키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플레이보이는 미국 성인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전성기인 1970년대에는 판매 부스가 연간 700만 부에 달할 정도로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플레이보이의 연이은 대박 행진의 비결은 바로 플레이메이트입니다. 플레이메이트란 플레이보이 각 호의 특집으로 실리는 여성 누드 모델을 말하는데요. 플레이메이트에 선정되면 어마어마한 페이와 유명세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많은 모델들 뿐 아니라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플레이메이트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파멜라 앤더슨이나 린제이 로아는 가장 유명한 플레이메이트이기도 했었죠. 또 플레이보이의 퓨즈 모델은 누드를 찍지 않아도 유명세를 얻을 수 있어 모델과 여배우들의 등용문 같은 곳이었는데요. 마돈나부터 시작해 케이트 모스, 나오미 캠벨, 신디 크로포트, 드류 베리모어, 킴 카다시안 등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들이 거쳐가며 플레이보이의 위상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플레이보이를 이야기하려면 플레이보이 바니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창간 후 다음 호부터 등장한 이 플레이보이의 상징이 된 나비 넥타이를 맨 토끼는 놀기 좋아하는 토끼의 상징과 우아함을 표현하는 보타이가 만나 단순히 안 사진만을 찾는 독자가 아닌 지적이면서 노는 것도 잘하는 독자를 타겟팅한다는 플레이보이의 철학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보이는 단순히 여성의 나치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유명 작가들의 글을 주기적으로 연재하고 남성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저명 인사 인터뷰를 싣는 등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유지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이런 플레이보이 바니는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아이콘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로고가 사용되면서 지금은 잡지 수익보다 로고 라이선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고로 얻는 수익만 매년 10억 달러, 약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플레이보이 로고가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매출의 반 이상은 중국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최근에도 슈프림, 반스 등의 힙한 브랜드에서도 플레이보이 바니와 콜라보를 하면서 이 인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플레이보이 유니버스를 만든 휴 해프너는 어떤 플렉스를 보여줬을까요? 먼저 그가
죽기 전 가지고 있던 자산은 5천만 달러, 약 6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의 명성에 비하면 조금 적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비결은 그가 살아생전 아쉬울 것 없이 펑펑 썼기 때문인데요. 먼저 플레이보이 맨션으로 이름 지어진 그의 집은 전 세계 모든 남성들이 가장 살고 싶은 집 영순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인 이곳은 캘리포니아 최고 부촌 중 하나인 홈비 힐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는 생전 플레이메이트들 중에서도 가장 핫한 여성들과 함께 이 집에서 살면서 지금의 지안루칸 바치나 댄 빌제리언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줬는데요. 만약 그가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분명 최고의 인스타 셀럽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6,000평 이상의 대지와 500평이 넘는 내부 면적을 가진 이 집은 총 29개의 방과 게임룸, 와인창고, 영화관, 심지어 야생 동물이 뛰어놀고 희귀종 새들이 있는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소형 수목원, 체육관, 테니스 코트, 온수풀과 인공 동굴까지 있는 이 대저택은 플레이보이 화보 촬영뿐 아니라 휴 헤프너와 그의 플레이메이트들이 함께 살면서 리얼리티쇼 촬영지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 집은 매년 휴 헤프너 생일 때 지구에서 가장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선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 파티에는 헐리우드 스타들조차 이 파티에 초대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플레이보이를 만드니답게 그의 인생은 플레이보이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플레이메이트들이 그를 거쳐갔고 한 번에 무려 7명의 여성과 공식적으로 사귄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는 쌍둥이 여성과 동시에 교제하기도 하고 86세의 나이에 26세의 여성과 결혼하기도 했는데요. 60세 연하와 결혼을 당시에는 헤프너의 사망 시 어떠한 상속도 받지 않는다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어린 부인의 명의로 500만 달러짜리 저택을 선물하는 위험을 보여주기도 하고 결혼 전 잠깐 파혼했을 때에는 벤틀리를 위자료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헤프너는 전용기 플렉스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외부를 전부 검은색으로 칠하고 꼬리 날개에 하얀색 플레이보이 로고를 그려넣은 이 비행기는 맥도널드 더글라스사의 DC-9 모델입니다. 휴 헤프너는 이 전용기를 1969년 당시 돈으로 900만 불, 우리 돈 약 100억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요. 빅 버니라는 애칭이 붙은 이 전용기는 내부를 바, 라운지, 고급 욕조, 침대 등으로 개조해 날아다니는 환락의 공간으로 사용했고 빅버니에 탑승하는 객실 승무원 4명은 젯버니라고 불렸는데 플레이보이 모델 중에서도 최고의 요원들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전세를 내 투어를 돌기도 했고 베트남전의 전쟁 고아를 실어 나르기도 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헤프너의 차 컬렉션 역시 대단한데요. 그가 가진 클래식카들은 각 시대를 호령했었던 자동차들이었습니다. 캐딜락 62 시리즈 컨버터블, 벤츠의 300S의 컨버터블, W100, 600 풀만 리무, 람보르기니 가에루도 등 일찍이 부를 이룬 그답게 각 시절 타고 다녔던 자동차를 오랜 세월 보유하면서 그의 클래식카들은 플레이보이 맨션을 상징하는 요소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헤프너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범상치 않았는데요. 그는 7만 5천 달러를 주고 1992년도에 구입한 LA 웨스트우드 빌리지 공원 유지에 묻혔는데요. 이 위치는 마릴린 먼로가 묻혀있는 바로 옆자리라고 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휴 헤프너를 화려함과 호색함의 상징으로만 기억하는데요. 분명한 점은 그는 누구보다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하던 50, 60년대에 본인의 쇼에 흑인과 백인을 함께 출연시켰고 플레이보이 재단을 만들어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연구하는 단체를 후원하고 종교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서야 각광받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1950년대부터 말해왔으며 여성의 피임약 복용과 낙태 문제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하는 등 여성 인권 문제에도 누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성에 대한 회롭고 위선적인 생각을 바꾸는데 일조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다는 휴 헤프너. 그의 죽음 이후 시대를 바꾼 성혁명가라는 평가와 고급 포주라는 아주 상반된 평가를 모두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